자, 그러면 저희 온라인 주문 쪽 말고 이제 로그인에 대한 부분들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로그인 페이지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폼을 다루는 부분을 좀 해보려고 해서 그래요. 저희가 리액트에서 폼을 다루는 거는 굉장히 좀 특이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폼을 다룰 때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라이브러리가 또 있기 때문에 그걸 소개를 드리기도 할 겸 해서 진행을 해볼 겁니다. 자, 폼을 하게 되면은 로그인 폼이니까 여기에는 아이디, 비밀번호 두 가지가 들어가는 폼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폼 태그로 시작을 하고요. 리액트에서는 이 폼 태그가 사실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잘 사용이 되지 않기는 하는데 그래도 저는 폼으로 사용되는 영역은 네, 그 폼으로서 사용되는 부분에는 폼 태그를 사용을 하는 것을 저는 좋아하는 편입니다. 저 선호를 하고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인풋이 이렇게 있고 인풋이나 이미지를 쓸 때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죠. 이게 더 이상 차일드가 없이 단독으로 사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꼭 닫는 태그를 넣어가지고 이걸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 플레이스 홀더를 좀 이용을 해가지고 뭐 아이디 여기도 마찬가지로 플레이스 홀더 이용해가지고 비밀번호 이런 식으로 틀만 좀 만들어 놓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테일윈드 쓰시면은 이 기본 스타일이 전부 다 없어지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클래스 네임 해가지고 보더를 살짝 넣어준 채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은 조금 이따가 꾸며줄게요. 자, 인풋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리액트에서 인풋을 이용을 했을 때 가장 특이해지는 점은 저번에 스테이트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다루면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이게 인풋이라는 거는 입력을 하는 도구이기도 하면서 입력한 결과를 보는 도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입력과 출력이 동시에 일어나는 곳인데 저희가 저번에 오늘도 상태를 만들 때에 이 읽기 전용의 값과 쓰기 전용의 함수 이것들을 이용을 해서 양방향으로 데이터가 바인딩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한 방향으로만 데이터가 바인딩 되게 한다라는 거를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인풋이라는 거에서 그거에 충돌하는 지점이 생깁니다. 이 인풋은 데이터를 입력하는 곳이면서 출력하는 두 가지 역할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리액트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좀 고유한 패턴들이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id, set id라고 해가지고 상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value를 이렇게 넣어서 value에다가 id를 할당을 해주면 input에 value를 할당을 했으니 값이 들어가겠죠. 여기에 문자가 들어가면 문자가 표시가 될 것이고 빈 값을 표시를 했기 때문에 플레이스홀더가 나오는 이런 상태가 될 건데요. 근데 밸류만 할당을 해놓고 나면 여기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 아이디에다가 키보드를 입력을 하면은 아무 값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정확히는 값이 들어가도 인풋은 값을 넣으려고 하는데 자, 인풋이 값을 넣으려고 하면은 화면에 변화가 생겼으니 이 컴포넌트가 다시 렌더링이 되겠죠. 다시 렌더링이 되면은 이 밸류에는 이 아이디 읽기 전용의 값이 할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값이 아무리 변화를 해도 다음번 렌더링에서는 다시 원래 값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바뀌고 돌아오고 바뀌고 돌아오고 바뀌고 돌아오고 무한히 반복되는데 그게 저희 눈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리액트에서 인풋을 처리를 할 때에는 반드시 밸류와 온체인지를 같이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체인지를 통해서 온체인지를 통해서 set id를 이렇게 호출을 하는데 이게 이제 온체인지 이벤트가 발동이 됐을 때에는 화면 렌더링 하는 것보다는 더 전이기도 하고
이게 이제 그 이벤트 뭔가 이 화면상의 인풋에 변화가 생겼을 때 이 온체인지 이벤트가 발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잽싸게 이 밸류를 갖다가 다시 저 스테이트에다가 넣어줍니다. 읽기 전용 함수로. 그러면은 이것들이 들어가서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러면은 다음번 화면 렌더링을 할 때 이 아이디의 값이 그대로 화면에 다시 표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입력이 되는 것처럼 결국 보이게 돼요. 그래서 리액트에서 인풋을 다룰 때에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기에 입력한 값들이 실제로 화면 인풋이 동작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여기에 입력한 모든 밸류들은 저 상태 안에 다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패스워드하고 set 패스워드라는 상태를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요. 여기 있는 저 인풋에도 할당을 해주면 이것들이 이제 완전히 동작하는 인풋 한 세트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밸류에 패스워드가 할당되고, 체인지에는 셋 패스워드에서 이벤트에 타겟에 밸류를 할당해 넣는. 자, 그러면 지금 좀 뭐 처리해야 될 게 더 있지만 일단은 인풋 자체는 동작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거는 정말 인풋에 한정해서만 하는 얘기이고요. 인풋을 동작하게 했다라는 정도의 이제 기능 구현을 한 거고, 실제로 저희가 이 폼을 다루게 되면 굉장히 많은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이 폼은 항상 검증이라는 단계가 들어가요. 폼 검증이라고 해가지고 입력한 값이 유효한가 아닌가에 대한 것들을 검증하는 단계가 들어가는데 그 부분들이 굉장히 폼 작업할 때 폼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폼을 다루는 것은 그러니까 수동으로 하려면은 다 가능하긴 하지만 너무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조금 그 편의성을 위한 도구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 중에 리액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이 포믹이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폼을 다룰 때 사용을 하는 그런 라이브러리인데요. 자, 이 포믹은 이제 사용법이랑 굉장히 이게 사용한 초기에 몇 가지 규칙들이 좀 있어가지고 굉장히 번거롭기는 한데, 근데 이거를 좀 익숙해지셔가지고 폼을 사용할 일이 있다. 그러면은 무조건 포믹을 사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믹이 아닌 다른 걸 쓰셔도 돼요. 꼭 이제 뭐 제가 포믹 얘기하고 나니까 포믹을 꼭 홍보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겠지만은 다른 걸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손수 만질 생각만 안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목적으로는 괜찮아요. 공부하는 목적으로는 폼 검증에 대한 부분들을 직접 구현하는 건 많은 공부가 되죠. 근데 이거를 실제 작업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거 너무 시간이 좀 아까운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라이브러리를 꼭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포믹 설치를 하고 포믹에 이제 있는 내용들을 좀 포믹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얀 애드 해가지고 포믹에 대한 부분들을 설치를 해주고요. 다시 서버 구동하겠습니다. 자, 포믹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용법들이 있습니다. 기본으로 사용하는 제 베이직 이그젬플을 보면은 여기에 기본으로 사용을 하는 이런 방법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최근에는 이런 라이브러리들이 훅을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포믹도 유즈 포믹이라고 훅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훅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게끔 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몇 가지 이제 유즈 필드라든가 뭐 이런
기능들을 또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유즈 포믹을 사용하는 거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니까요. 자, 요거 인풋을 조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밸류 하는 거랑 온체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지우고요. 자, 여기 이제 상태들도 좀 정리를 하고, 여기에 use 포믹 해가지고 할당을 해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use 포믹을 할 때 이게 그냥 이렇게 호출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기본값이 몇 가지가 전달이 되는데, 자,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니셜 밸류, 초기 값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초기 값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고, 하나는, 자, onSubmit이라고 해가지고, 자, onSubmit이라고 해가지고, 폼이라는 건 반드시 전송이 존재해요. 전송이 존재하기 때문에 폼인 거거든요. 그래서 onSubmit에 대한 두 가지가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기 값은 우리가 아이디가 일단 하나가 필요하죠. 그리고 패스워드가 하나 사용이 될 겁니다. 이렇게 초기 값을 설정을 해주고 onSubmit에서는 지금 실제 우리가 서버에 전송을 하거나 이런 동작을 할 텐데 지금은 저희가 서버에 전송을 할 뭐 그런 값이 없어요. 네, 그런 서버가 없어요. 그래서 로그 정도만 이렇게 찍어 보는 정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포믹을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 이 포믹 안에 이 유즈 포믹을 하게 되면 포믹 안에 정말 많은 값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자, 일단 폼에 온 서브밋에 대한 처리를 해주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포믹에 핸들 서브밋이라고 해서 자, 핸들이라는 단어가 다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핸들이라는 단어가 다 들어가가지고 자, 이 폼이 전송되려고 할 때 이 온 서브밋이 실행이 되게끔 핸들 서브밋이 우선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풋에 이제 네임 해가지고 네임을 좀 할당을 해주고요. 인풋의 네임이 시각적인 요소가 아니다 보니까 많이 좀 안 들어가고 그냥 소외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기 있는 이니셜 밸류의 필드명하고 맞춰가지고 이렇게 좀 작성을 해줍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제 onChange 함수 안에다가는 저 포믹 안에 있는 핸들 체인지 함수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onBlur 안에 보면은 포믹의 핸들 블러라고 이벤트명이 다 그대로 사용이 되게끔 해서 이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넣어주고 비밀번호에도 똑같이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런 다음에 이 밑에 저희가 버튼을 하나 만들어서 로그인이라고 이렇게 버튼을 만들어 놓고 이 버튼의 타입을 서브밋으로 지정을 하면 이 로그인 버튼을 눌렀을 때 이 폼이 전송이 되겠죠. 자, 개발자 도구를 열어가지고요. 여기에 로그인에 자, 아이디에 QWER 비밀번호에 똑같이 QWER이라고 써가지고 이 로그인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values라고 해가지고 아이디, 패스워드 이렇게 해서 잡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밸류 할당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거를 업데이트하고 이 부분들이 이제 필요했잖아요. 이 부분들에 대한 작업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 포믹이 해결을 해줘요. 이 포믹이 그 부분들에 대한 거는 해결을 해주고, 자, 온체인지랑 온블러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자,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에서, 자, validate라는 항목을 이런 식으로 할당을 해주게 되는데요. 근데 이 validate는 말 그대로 그 검증을 하는 겁니다. 유효성에 대한 검증을 해서 아이디를 만약에 입력을 안 했다. 아이디를 입력을 안 했으면은 이게 진행이 되지가 않아야죠. 아이디를 입력을 안 했다라고 하면은 아예 진행이 되지 않아야 하고 뭐 그 외에도
회원가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회원가입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에는 쓸 수 없는 문자 같은 것들도 있고요.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이 형식이 일치하냐 이런 것들에 대한 거 검사를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유효성 검사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 밸리데이트라는 거 안에서 지정을 해줄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들은 여기 이제 밸리데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밸리데이션에 대한 항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내가 나와 있는데, 자, 최종적으로는 이거를 우리가 그 스키마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스키마라는 단위로 관리를 하게 되지, 일일이 또 손으로 검사하는 건 굉장히 귀찮은 일인데, 자, 가장 기본적으로 안내하는 방법이니까 이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 이렇게 그 validate 함수 안에도 이 values라는 값을 전달하는 함수를 이렇게 할당을 하게 하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에러라는 객체를 만들어서 끝에는 그 에러를 리턴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errors라는 객체를 만들어서 이 errors를 이렇게 리턴을 하게 하고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이 values의 id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이 errors의 id 해가지고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이런 텍스트를 어떤 폼 검증 결과 어떤 에러가 있었다라는 거에 대한 내용들을 여기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이게 뭐 아이디가 아니라 만약에 이메일이었다 이러면은 이제 여기 좀 더 많은 가짓수들이 추가가 되겠죠. 이메일 형식 체크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될 테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것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이 되는 것들이 자, 여기에다가 p 태그를 하나 넣어가지고요. 저 포믹 안에 에러즈 안에 아이디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출력을 해볼게요. 여기에는 패스워드에 대한 부분을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넣어 놓으면 이제 만약에 입력을 안 하고서 넘어가려고 하면은 이렇게 아이디는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비밀번호는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하고 폼 검증이 진행이 되죠. 뭔가 입력이 되거나 아니면 포커스가 아웃되거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포커스가 아웃되는 게 블러죠. 이런 두 가지 경우에 폼 검증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폼 검증을 해서 그 결과를 밑에 이렇게 출력을 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지금 이게 선호도가 많이 갈리는 게 나는 아직 아이디만 입력했을 뿐이지 비밀번호를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입력하는 순간 비밀번호에 대한 검증이 나오게 되면 뭐 검증을 폼 전체 검증을 했는데 비밀번호가 아직 입력이 안 된 게 맞으니까 그래가지고 입력이 안 된 게 맞고 그러면은 이거는 동작상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 이거는 근데 사람들한테 조금 어 편리한 UI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또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체로 이용을 해도 되지만 여기 포믹에서 제공을 하는 것이 터치드라고 해서 패스워드를 건드린 적이 있냐 없냐 한 번이라도 건드린 적이 있으면 에러를 출력을 해라 이런 식으로 조건을 할당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체크를 해가지고 값수로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디를 건드린 적이 있으면 에러를 출력을 해라 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러면은 자 내가 아이디 입력하려다가 비밀번호로 넘어가면 이제 여기만 나오죠. 여기만 이렇게 나오고 모두 다 나오면은 이제 안 나오겠죠. 아무런 에러도 안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아예 이제 그러면은 에러는 없지만 이 에러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p 태그는 출력이 어쨌든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정확히 터치한 적도 있고 에러도 있을 때에만 이거를 표시를 해라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주게 되면은 자, 이렇게 선언을 해주게 되면은 지금 이제 뭐 사실 눈으로 보기에 별 차이는 없지만 p 태그 자체가 아예 안 그려지는 그런 상황들을 안 그려지는 그런 상태를 네,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 검증에 대한 부분들이 가짓수가 늘어나면 여기 일일이 작성을 하고 하는 것들이 좀 굉장히 번거로워요. 번거롭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게 그 이런 유효성 검사에 대한 부분들 중에서 특히 필수 입력이다, 뭐 최소 몇 자 이상 넣어야 된다, 뭐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템플릿처럼 제공을 하고 있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라이브러리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게 이 엽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여기 이제 굉장히 심플한 베리데이션 도구다라고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서버 구동을 하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직접 함수를 선언하는 경우에는 이런 validate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스키마를 이용을 할 때에는 여기 이제 그 validation 스키마라는 거를 할당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validation 스키마를 할당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에 이제 validation 스키마를 위에 선언을 하나를 해가지고요. 이 엽을 이렇게 자, 임포트를 해서 여기 이제 엽의 오브젝트의 쉐이프 해가지고 이런 스키마의 형태를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해놓으면은 자,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엽의 이제 스트링인데 이건 필수 입력 항목이다. id는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라고 이렇게 넣어놓고 패스워드 같은 경우에도 문자열이 들어가고 필수 입력 항목인데 비밀번호는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라고 이렇게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이 밸리데이션 스키마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할당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추격해서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스키마를 만들어 놓게 되면은 이 스키마가 이제 이 스키마대로 이 폼 검증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required 필수 입력 항목 이런 것들에 대한 체크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은 입력을 안 했을 때 이런 안내가 나오는 것들이 기존하고 동일해요. 근데 훨씬 좀 작성을 쉽게 할 수 있죠. 이거를 조건을 일일이 다 명시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게 작성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그거 외에도 저희가 어, 비밀번호는 최소 6자리 이상은 넣어야 된다. 그런 조건들이 추가로 있다고 하면 여기에 최소 입력, 최소 글자가 6자리의 값들을 넣고 그런 다음에 이게 만약에 좀 잘못됐을 때, 그러니까 검증을 통과하지 못했을 때 나올 메시지 같은 것들을 한다고 하면은 비밀번호는 최소 자리를 입력해야 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이제 넣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아이디는 무조건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요. 비밀번호는 필수 입력 항목인 걸 체크를 하기도 하지만 이게 짧을 때는 짧다고도 나와요. 그래서 6자리가 넘어가면 이제 폼 검증을 통과를 한 거고 이렇게 해서 로그인을 누르면은 여기에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이 폼 검증이 들어간 거에 점점 폼 검증이 통과를 안 했을 때는 폼 자체가 전송이 안 돼요. 이 온서브미 자체가 아예 실행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처리까지도 안전하게 포믹이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믹을 이용을 해가지고 폼을 만드는 것들은 거의 이제 폼이 사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포믹이 됐든 다른 라이브러리가 됐든 무조건 한 번은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편리하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타일 좀 지정을 해가지고 내용들 좀 만들어 놓고서 칠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 같은 경우에 로그인 페이지는 왠지 이렇게 크게 화면을 다 쓰는 경우들이 많이 없고요. 여기 div를 하나 만들어서 넣어 놓고, 자, 여기에 클래스 네임 이용해가지고, 가로 크기를 현재 내가 쓸 수 있는 크기의 3분의 1 정도만 만들어 놓고서, 양쪽으로 마지노트를 주면은 이런 식으로 할당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로그인 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색을 진하게 해놓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마진을 좀 넣고요. 자, 요 div 같은 경우에 여기에 라벨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라벨을 넣어서 여기에 id라고 라벨도 넣어놓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그 포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아이디도 넣고 실제 아이디도 좀 지정을 해서 이 라벨이 기능적으로 좀 동작하게끔 만들어 주고요. 자, 그리고 이 인풋 자체에도 클래스 네임 할당을 해가지고 가로로 꽉 채운 크기로 할당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게 보더가 아래쪽에만 들어가게 클래스가 위에 있었군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할당을 해 놓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아래 비밀번호도 마찬가지로 비밀번호라고 라벨 넣어놓고 HTML4 패스워드. 자, 그래서 여기에 ID도 패스워드, 그리고 이거는 타입도 패스워드가 좀 필요하겠죠? 하는 김에 위에도 타입은 ID라고, 텍스트죠. 좀 이렇게 넣어놓고, 그런 다음에 가로로 꽉 채우고 보더는 B, 뭐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위에 라벨이 있으니까 이제 플레이스홀더는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플레이스홀더는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 라벨하고 이 인풋을 감싼 div들한테 이렇게 마진 바텀을 좀 줘서 간격들을 좀 띄워놓고, 그리고 이 텍스트 에러 텍스트 같은 경우에 에러 텍스트도 색이 좀 빨간색으로 강렬하게 표시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로그인 버튼 같은 경우에도 클래스 네임 할당을 해서 보더 넣고 패딩 조금 넣고 가로로 꽉 차는 이런 버튼으로 로그인 버튼 이렇게 만들어 주면은 로그인 화면도 로그인 버튼도 약간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었고요. 자, 여기에 이제 뭐 그 한 가지 정도 조금 더 추가를 하자면은 이게 지금 이제 기본 보더 색상일 때는 이게 회색이니까 조금 비활성된 것 같은 느낌이 들 수가 있죠. 근데 실제로 뭐 비활성된 상태라면 이렇게 보여지는데 내가 입력을 다 했다, 입력을 다 한 상태면은 그러면은 이게 테두리가 강조가 되면서 로그인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템플릿 문법을 좀 이용을 해가지고 결국 이게 보더 컬러가 이렇게 블랙이 돼가지고 진하게 되면은 클릭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실 거거든요. 특히 연했다가 진한 색으로 변한다면은 더 그렇게 느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조건부로 이 내용들이 들어가게 될 건데 이 조건에 대한 내용들도 포믹 안에 그 is valid라고 해가지고 이게 폼이 유효하다 아니다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폼이 유효할 때만 보더 블랙을 할당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내용이 좀 에러가 나는 상황에서는 이게 활성화가 되지가 않고요. 그리고 폼 검증이 완료가 되면은 이런 식으로 진해지는 이런 형태들을
할당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공간이 좁아서 줄을 좀 많이 바꿨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알차게 많은 내용들을 했습니다.